도대체 왜 저러지? 이 트러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 그 심장 쿵 하는 거 아시죠? 자, 안녕하세요. 원민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과 부모님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음을 읽는 부모 시간입니다. 자,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던 우리 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오늘 민우가 친구랑 싸웠어요. 선생님한테 이 말 들으면 진짜 식은땀 나죠. 자,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소리로 다투거나 친구를 밀치는 모습 보면은 부모로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친구가 때렸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 혹은 제가 친구 때렸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 둘 다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저러지? 내 아이가 혹시 이기적인 건가? 이런 생각에 속상하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하면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시작점, 아이들의 트러블은 부모한테도 큰 숙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 오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이런 행동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이의 사회성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싸웠을 때 첫 번째, 사실 파악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이의 감정부터 공감해줘야 될까요? 정답은 감정 공감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귓전으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오늘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3가지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이가 밖에서 트러블이 생겼다면 아이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거나 흥분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친구가 너 장난감을 가져가서 화났구나. 친구가 먼저 때려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런 다음 아이를 이 트러블 현장에서 잠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통하거든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마음이 진정되면 이야기하자. 핵심은 감정의 폭발을 막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게 돕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문제 파악과 올바른 행동 가르치기입니다. 아이가 진정이 되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때 친구가 너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말했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이의 시각에서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올바른 대안 행동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거 내 장난감이야. 돌려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해요. 때리지만 마!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파. 너가 넘어졌을 때 아팠던 거 기억나? 친구도 그만큼 아픈 거야. 아이들은 추상적인 설명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과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역할놀이도 필요합니다. 너가 친구 역할 한번 해볼래? 아빠가 너한테 장난감을 빼앗고 때리는 척을 할게.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직접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역할놀이가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친구 역할놀이 해보니까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아이가 속상했어요, 화났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되는 거야. 친구도 똑같이 속상하거든. 마지막으로 폭력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규칙이에요.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화가 나도 속상해도 친구를 때린 건 절대 안 돼. 이건 규칙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지금 막 타인과의 자신의 차이를 배워가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이 먼저 나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훈육이 골든타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사실 아이들 중에 아무리 내 아이가 참고 네.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짓궂게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싫어. 이렇게 하면 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아이가 표현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한 번 더 하잖아. 그때는 주변 어른이라든지 주변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는 아이가 통제가 벗어났거든요. 아이가 충분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친구가 계속 이렇게 뭐 공격을 한다거나 뭔가 하면 이때부터는 사실은 아이가 대처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처음에 무조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번 말은 한번 해봐. 그래도 안 되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말해. 이게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의 부모도 네네. 엄마인 나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정도 말했는데 충분히 그 사람이 대처가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봐자 그게 아무런 감정 소모가 돼요. 가까운 사이라면 사실 대화로 풀리겠지만 뭐 정말로 놀이터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자리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꾸 뭐 이런 상황이 이랬었고 이런 상황이 이랬었어 이렇게 말할 느낌 오잖아요. 사실은 느낌 오는데 굳이 거기서 그 부모까지 설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말했다가 뭔가 대화가 안 통하면 우리가 좀 자리 피하자. 차라리 피해버리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부모의 싸움을 아이들이 보게 돼 버리니까 그것보다는 그럼 이러니까 부모가 분명히 이런 상황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그냥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툼이 있던 친구와 직접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친구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격려해주세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친구랑 화해해서 기쁘다. 화해는 갈등 해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가 사과했으니까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 이거 금물입니다. 자, 중요한 건 건강한 관계 회복이지 사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때 아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친구 용서하고 싶어? 아니면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용서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친구한테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정말 하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했잖아요. 그럼 그 용기를 꼭 인정해줘야 됩니다. 힘들었는데 말을 했네. 잘했어. 친구도 기분 좋아질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어려운 말은 필요 없어요. 아이는 이미 사과하는 그 순간 책임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잘못했을 때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즉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아이들이 네. 미안하다는 사과를 왜 싫어해요? 자기 억울하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어쨌든 친구가 하는 억울한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너가 잘못했던 상황이야 라고 말해도 내 입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직 아이들은 상황 전체적인 파악 자체를 이제 못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내 거 뺏어갔으면 내가 때린 거야.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래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안해란 말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네. 상대방 아이가 내 아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요? 상대방이 사과를 안 받았을 때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너도 속상할 때 아직 안 받아주고 싶잖아. 친구도 아직은 그런가 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친구의 마음이 다 풀어지면 다시 한번 말해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트러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은 심장 철렁하고 우리 애만 일어나? 라고 싶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트러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이 나이에 트러블을 겪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라고 말해봤자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직접 친구랑 부딪혀보고 그때 부모가 옆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평생 가는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때 너 왜 그랬어? 친구 때리면 안 된다 했잖아. 무조건 혼만 내거나 반대로 너 그럼 친구가 너 싫어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아이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말해봤자 혼나기만 해. 말해도 소용없어.
자,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맞아도 장난감이 빼앗겨도 속상한 일 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삭힙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사춘기 때 한 번에 터진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야, 너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해? 하고 물어봐도 아이는 이미 말하는 걸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를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1단계 감정 먼저 공감. 아이가 트러블 소식을 들고 오면 일단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감정부터 읽어주세요. 사실 확인은 그 다음입니다. 2단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대안을 알려주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고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3단계 사과하고 화해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잘못했으면은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보자. 사과 받았으면은 용서할 건지 너가 정해. 선택권 주기. 이 3단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한다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구나. 혼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우는 거구나. 댓글로 우리 아이가 이런 트러블이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영상에 담지 못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직접 솔루션을 남겨드릴게요. 자, 기억하세요. 트러블은 기회고 3단계 반복이 평생 소통을 만듭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